안녕하세요. 화려한 나비 북텔러 김임순입니다. 네, 오늘은 제 업 30여 년을 하고 있는 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이면서 지금은 미용실을 운영만 하고 있는 CEO이고 북텔러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중고도서관에서 이렇게 귀한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집어왔는데 이옥진 저자가 지었는 자기 자서전인데요. 이분은 해방 전에 벌써 일본 유학을 한 그런 신여성이더라고요. 그 오빠도, 그리고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도 먼저 일본에 가 있고, 그리고 하나에 있는 딸 이분도 같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미용 그 과에 이 여자들의 이런 품행이라든지 그리고 꾸미는 그런 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점수가 항상 많이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자꾸 예뻐지는 그런 미용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미용에 심취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그 남편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편분이 공직에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집안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뭐 밥하는 사람 따로 있었고요, 정원사도 따로 있었고, 그 뭐 실내 뭐 어떤 하여튼 뭐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집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이 미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남편 얼굴 깎을 일이 있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조신하게 뒷바라지만 잘해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약간 미용사들이 좀 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이 실행력이 상당히 좀 강하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은 미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이분이 한 미용실이 YMCA라는 미용실이었다고 하는데, 그 미용실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 아니면 미인을 만들어내는 미용실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을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앞서가는 미용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기서 우리 미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미용실을 오엽주 여사가 최초로 화신 미용실을 엽니다. 우리 이거 미용 그 자격증 딸 때 꼭 나오는 문제이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미용의 시작이죠. 그게 참만 1920년도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도 미용실을 하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자녀를 두고 이렇게 힘들게 남편과의 트러블도 극복해가면서 끝까지 꿋꿋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우리 헤어 미용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헤어는 일본에 15년 뒤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앞서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 항상 1등을 하고 옵니다. 어떤 뭐 유럽 대회를 나가든 동양 쪽의 대회를 나가든 무조건 나가면 1등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런 습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우리 미용이 지금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문학적인 것까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용의 실정 교육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이 머리카락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신 분들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모발 과학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헤어스타일을 아름답게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발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그 헤어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미용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사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처럼 옛날처럼 공부하기 싫으면 미용이나 해,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분들은 다 꼬리를 내리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미용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어려운 과정, 그리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계속 변하는 것이 트렌드이죠. 세월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 헤어라든지 이런 의상 디자인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에 따라서 헤어스타일도 계속 어떻게 보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까지 변하는 것이 바로 트렌드이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눈 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면 바로 도태되는 것이 저희들의 직업인데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성공하는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역시도 그 당시에 유학을 가 있을 당시에 그 일본의 미용실을 가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꾸미는 데에 대한 관심이 갔다 보니까 미용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미용실을 들어가 보면 3대를 이어가는 미용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용실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조그마한 미용실에서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 밑에 자녀까지 이렇게 3대가 쭉 이어가면서 하는 그런 미용실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도 사남매가 다 미용일에 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뭐 빵빵한 그런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유학파들이었고 한데 왜 미용에 다 종사하게 되었을까?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용하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용하고 15년 전까지는 미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 네가 이뻐질 수 있고 상대방을 예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사회 뒤편에 숨어있는 그런 분들을 내가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거는 정말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에서 무? 이 헤어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이 헤어 머리카락을 내가 어떤 감정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날의 스타일, 그 고객의 머리카락, 두상, 그리고 얼굴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우리 헤어 스타일이죠. 그래서는 미용은 유에서 무가 아닌가, 무를 창조하는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축가의 미는 건축가들은 그 시대의 건축물을 보고 그때의 미를 알 수 있었고 그때의 그 시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미용사들은 그 시대의 패션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의 흐름은 헤어스타일을 보고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 그 헤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헤어 하면도 비달사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정말 많은 큰 획을 그었던 헤어 분야의 큰 분이시죠. 그분의 그 조각 커트, 보브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미니스커트와 같이 결합하고 거기에 커트 머리에 웨이브가 들어가면서 정말 획기적인 유행의 그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유행의 스타일은 계속 꾸준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우리나라 좀 늦게 받아들였겠죠. 그런 스타일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비달사순의 그 보브 스타일이 잔다르크라고 아시죠? 그분의 단발머리를 착안해서 만든 작품이 이 보보 스타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잔다르크라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 사진 보면 이렇게 약간의 그 그라데이션이 있는 그런 짧은 단발인데 그거에서 착안했는 것이 보브 컷이라고 합니다. 그부터 이어지면서 이제 커트, 길게만 있던 여성의 머리가 짧게, 그리고 웨이브, 그리고 컬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발전되어 왔고요. 그리고 동양인들의 머리를 이렇게 하얗게도 만들고, 지금 제 헤어 컬러처럼 애쉬로도 만드는,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컬러와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미용, 헤어 디자이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미용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젊은 미용사들이 조금 더 나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미용으로서 세계를 변하게 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미용사는 머리카락만 예쁘게 해주지 않는, 그리고 머리속까지 예쁘게 해주는 그런 미용사가 되어야 내 고객층이 더 늘어날 것이고 나를 따르는 그런 팔로우 고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미용사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나중에 이런 자서전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집을 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미용을 하고 있지만 그 창작성과 창의력으로 다른 것들에게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내 삶에 활력소를 주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미용사 화려한 나비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